자, 이번에는 주택법 테마 89번 매도 청구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암기사항 13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요 매도 청구 출발이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사업계획 승인, 집단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0%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되어오는 단어입니다. 그때 나머지가 매도 청구다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A가, 여기 B가, 여기 C가, 여기 D가 사업에 동의를 안 합니다. 근데 A, B, C, D가 매도 청구 대상일 때 그 매도 청구를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야, 너 팔고 나가, 이게 매도 청구죠. 그러니까 강제 매도 청구니까 강제로 쫓아내니까 가격을 시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가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건축물 포함되는 겁니다. 종류가 뭐든 규모가 뭐든 건물도 포함되겠죠. 땅만 팔고 나가는 할 수 없죠. 건물을 뽑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물 포함되고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자, 여기서 80% 이상인데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해버리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입니다. 모든 소유자에게 야, 너 팔고 나가 그런 겁니다. A, B, C, D 다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럴 때는 알받기 10년, A가 15년, B가 7년, C가 9년, D가 13년 됐으면 A와 D에게는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후 시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한 자 원주민입니다. 그럼 A와 D는 알받기하고 버틸 수 있고요. B, C는 팔고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95%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에게, 80% 이상 95% 미만이면 10년 전에 취득해서 보유한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원주민을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에게는 10년 전 취득해서 보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몇 프로 미만일 때 95%. 그러나 95% 이상일 때는 원주민도 매도 청구입니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는 이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되죠. 종류, 규모 불문하니까요. 두 번째,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라 했죠. 60일 아니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몇 프로죠?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다 틀렸죠? 자, 80% 돼서 사용권을 확보했답니다. 그러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후 시 10년 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 자를 원주민 그랬잖아요. 80% 이상 95% 미만이죠. 이럴 때는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시가가 되는 거, 또 매도 청구 하나 더 있는 게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를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 정답은 4번. 원주민에게는 10년 전 취득해서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자,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조건이 계속 보유죠. 계속 보유.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2, 3, 4, 5 다 시가 끝내는 겁니다. 2, 3, 4, 5 다 시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주택의 소유자의 매도 청구,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에 자, 이 동네 아파트를 이렇게 500세대를 건설해서 사용검사까지 받았어요.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것은 준공검사를 받은 거니까 공사가 끝났죠. 그리고 준공 끝나고 분양까지 끝난 거예요. 500세대에게. 근데 갑자기 이 땅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실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땅 주인이 나타나서 자, 이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주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갑이라는 슈퍼갑이라는 실소유자가 나타나요. 실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실소유자가 이 500세대를 상대로 철거할래 돈 줄래 그런 거예요. 그럼 요 한 명이 보호가치가 커요? 500명이 보호가치가 커요? 500명이 보호가치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이 500명의 주택 소유자에게 갑에게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 권한을 준 겁니다. 50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주택 소유자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대표 선정 4분의 3. 판결의 효력은요. 이렇게 되면 이쪽 사람들은 관련이 없잖아요. 난 몰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지분이죠. 전체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 효력도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겁니다. 단 갑의 소유권 회복된 게 5% 미만이에요. 만약에 5% 이상이다. 이제 갑이 원한 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5% 미만이 되고 서류 송달은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3, 4, 5다 시가 한번 봐볼래요? 자, 서류 송달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5% 미만, 판결력은 다, 구상권도 다, 가격은 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가로 넣기 문제를 많이 좋아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 미만이어야 한다. 5%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자, 서류 송달 몇 년? 2년. 대표 선정 4분의 3, 판결력은 다, 가격은 시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공사를 다 끝내면 자, 토지는 준공, 건물은 사용, 그때 건축법은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씁니다.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네요. 자,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대지 조성사업은 구획별로, 주택 건사업은 동별로,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그래서 대구, 주동, 꽁세. 대구에서 임시 사용 승인 받자고 주동한 놈 이름이 꽁세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 주동, 꽁세.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구별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요.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 승인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는 이제 더 읽을 필요가 실제 없었죠. 공동주택 임시 사용 승인 꽁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꽁세. 대종사업 구획별로, 주택건사업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사용검사는 15일 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는 며칠이요? 15일. 공구별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왔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자도에서 혁신적인 소규모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으로 공주 만듭니다. 이때 정답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특, 자, 도에서 특히 관광특구는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입니다. 관광특구의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생.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자도에서 혁신지구 재생사업, 혁신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주 만들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얘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도생 나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어요.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여기에 가장 좋은 문제가 재건축 쓰는 이야기죠. 공공재건축하고 그때 빨리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93번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입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땅값 플러스 집값으로 구성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잠깐만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 주택은 분양. 내가 분양받은 것은 주택이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만, 건물값만,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는 건축비만 분양가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왜? 주택만 분양했으니까. 그럼 토지 임대 있잖아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월세 내는 아파트, 지료 내는 아파트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물가 2배, 거의. 자, 2달간 청약 경쟁률 5대1, 구매대 규모는 10대1. 12달간, 직전도 적어봐요. 12달간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12달간 물가 2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됐네요. 거의 3마리. 몇 개월간? 3개월간. 거의 몇 마리요? 3마리. 3개월간.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달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2달간 5대1을 초과했어요. 모두.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몇 대 몇을 초과? 10대1.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자, 12달간 물가 몇 배? 2배. 거래량 20%. 거의 3마리 3개월. 2달간 5대1 국민주택 규모면 10대1. 2, 5, 10. 2, 5, 10.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받은 게 주택이니까 건축비만 들어가야 되죠. 토지는 임대니까 분양가 설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설정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토지와 건물 받으니까 토지 건물 가격이에요. 분양가가. 그러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받으니까 주택 가격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분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지구 중 심의를 거쳐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달간 물가 몇 배? 2배. 자, 거래량 몇 프로? 20%. 거의 몇 마리? 3마리. 2달간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규모는요 2, 5, 10, 10대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가로놓기 아주 좋은 예상 문제입니다.
물가 2배, 거의 3마리, 2달간 5대1, 국민대 규모면 10대1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공서 교란 금지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는 금지되는 게 뭐예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암기해요. 증서를. 아니에요. 금지되는 것은 행위라고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시험 문제 답이죠. 객관식 풀 때는 맨 끝에만 읽으면 돼요. 상속 저당 가능합니다. 앞에서 배웠죠. 채권은 양도 가능하다. 누구만 양도 안 돼요? 사채. 그러니까 금지 행위 있잖아요. 사채 양도. 청약 통장, 입자 증서. 주택을 공급해서 조합원 지 공급받는 것은 공신 직장의 신이니까 같은 직장의 근로자니까 양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딱지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축물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 권리증 딱지 하는 게 이거예요. 각종 확인서, 증명서. 그럼 이렇게 볼까요? 주택을 공급하는 조합원지, 사채, 청약 통장, 자 각종 확인서, 증명서, 딱지. 근데 그거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쓸데없는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도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금지되는 것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가 금지된다고요. 상속 저당되고요. 채권 양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른 것에서 교란행위 찾으랍니다. 교란행위? 이거 교란행위 아니죠? 이거 아니죠? 기억, 니은 제거해봐요. 답 몇 번? 3번. 상속 저당 가능이니까. 상속 저당은 교란행위 아닙니다. 매매, 증여.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맨 끝을 읽어주는 게 논점입니다. 예를 써보세요. 맨 끝 읽어라. 이렇게. 맨 끝에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여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 언제 이렇게 써놨을까? 해설지가 성질에 써놨네. 맨 끝 읽어라. 저도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기과일지구 지정 요건입니다. 투기과일지구는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정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읽어봐요. 투기과일지구, 투라서 2명 나옵니다. 국장, 시도의사. 투기과일지구 지정 직전부터 적어봐요. 2달간 청약경률이 5대1, 국민대표면 10대1 이거에서 봤죠? 분상. 분양가 사안지에서 봤던 문장 그대로니까 2, 5, 10 바로 끝나는 거고. 분양가 투기과일지구 지정 직전부터 주택 분양 실적입니다.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몇 프로 이상 감소? 30%. 여러분 공급이 감소되니까 투기가 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내려가 있지만 공급이 감소됐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달 30. 한 달은 30일이잖아. 연 급격. 급격하게 감소 연도. 이 연도가 가로이렇게 나오게 됐었어요. 건축허가 건수가 사업계 승인 건수나 건축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연급격 달 30, 연급격 감소인데 이 감소를 증가로 낼 거예요. 해당 지역에 속하는 주택 보급률이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집을 가진 사람이 평균적으로 전국보다 낮아요. 그럼 여기는 집에 대한 수요가 여기는 수요가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는 공급이 감소됐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됐습니다. 자, 협의 나왔네요. 국토부 장관은 투기과일지구 지정할 때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됩니다. 협의. 투기과일지구는 반기마다 재검토입니다.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만 반기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2달간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5대1 국민주택 규모는요 2, 5, 10. 주택 분양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달은 얼마죠? 30. 연은요 급격. 이렇게. 그러면 2, 5, 30. 답이 1번.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전매 제한의 특례하고 났습니다.
자, 전매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전매를 못 하는데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사유가 뭐냐? 다음에 해당하면 전매가 가능한답니다.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단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업 주체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업 주체의 동의받아서 전매하는데 1번 자, 세대원이 근무나 생업사정, 질병치료, 치아,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는데 자,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합니다. 잘 보세요.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서울, 특별시는 없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로는. 서울특별시 없잖아요. 두 번째,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게도 제외.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끼리끼리 움직여요. 수도권 안에서 움직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로 가면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 끼리끼리 움직이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2번 상속에 의하여 처형대로 세대원 전원이 문제되고요.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됐네. 이혼을 하여 입주선된 지 또는 주택을 배우자한테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5번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그냥 주택을 수용당했죠.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 아파트를 받은 거야. 예, 이런 경우 전매가 가능하고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공매 진행입니다. 이거 조심할 게 동의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6번의 경공매도 동의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동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꼭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이 하고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입주로 선된 지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찔끔 증여, 다 세대원 전대 일부 증여잖아요. 자, 먼저 전매전의 특례 1번 꼭 기억해야 돼요. 서울특별시로 가면 안 돼. 수도권 안에서 안 돼. 다 세대원 전원이야. 이주, 이혼, 2년. 경공매 동의 받아야 돼. 배우자 증여는 찔끔 증여.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하나 생겼던 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실직 파산으로. 간단하네. 가득 막 긁어서 갚지 말아요. 신용불량 되면 예, 이렇게 전매가 가능하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세대주 갑에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더라 다음 중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세대원 갑의 아들의 결혼으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 서울로 갔을까? 안 돼. 두 번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갑은 이전하면서 갑을 제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을 이전 안 돼.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야 돼. 상속받은 주택으로. 3번 세대원 전원 좋아하는데 짧아 2년 이상은 해외에 거주해야 돼. 해외 체류 2년 이상. 4번 세대원 갑의 가족은 국내에 있고 갑은 해외죠. 안 된다니까. 같이 가라니까 세대원 전원. 5번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 찔끔 증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게 경공매제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가 진행할 때 꼭 사업 주체 동의 받아 경공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전매가 가능합니다. 경공매도 꼭 사업 주체 동의 받아야 된다. 예, 여기까지가 주택법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간데요. 자, 이 도시개발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라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정리되는 내용만 가지고도 도시개발법은 문제를 4문제 이상 풀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암기사항 정리된 것만 잘 정리해도 정말 많은 양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규제가 시작됩니다. 투기 차단입니다. 근데 개발계에서 개발구역까지 오는 과정이 2년여 걸립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나서 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늑대가 들어오잖아요. 구역이. 그래서 투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투기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먼저 규제를 해버리고 선도시개발구역. 그리고 차분히 2년 동안 개발 계획을 짰자는 거죠. 선구역 후계획입니다. 기습 발표입니다. 투기를 차단해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동네들은 현재 땅값이 매우 싸요. 도시개발 사업한다 소문나면 집가가 폭등할 것 같은 지역이에요. 네.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법에서 시멘트 바르면 안 됩니다. 시멘트 못 바릅니다. 여기까지 시멘트를 바르면 도시가 회색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하여 시멘트 바르지 마 하고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구역 후계획은 싼 땅, 보전 녹지는 정말 싼 땅에만 빠지고, 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생산 녹지는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야 됩니다. 30% 이하야 되고. 도시지역, 외지역, 관농자, 싼 지역이잖아요. 4번 잠깐 놔두고요. 5번. 해당 지역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 30% 이하면, 비싼 땅이 30% 이하면 나머지 70% 넘는 게 싼 땅이란 말이죠. 싼 땅이죠. 개발계획 공모시 선구역 후계획입니다. 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강원도 전라도 개발이죠.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런 지역이 선구역 후계입니다. 땅들 너무 싸잖아요. 강원도 전라도. 그런데 누구는 제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 선구역 후계획 대상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 삼아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훼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역 균형 발전은요, 주거도 괜찮고 상업도 괜찮고 뭐 녹지도 괜찮고 관리도 괜찮습니다. 근데 누구는 쓰면 안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쓰면 안 돼요. 잘 정리합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선, 구역, 후, 계획 대상이 맞으나 지역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절대 함께 쓰지 못한다. 함께 쓰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 선구역 후계획 대세에다 틀린 것 찾아라 하면요, 지문 5개 중에서요 제일 비싼 땅이 정답입니다. 요 5개 지문 중에서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다 아닌 것은, 이 5개 지문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이 뭔가 찾아보세요. 얘가 제일 비싸네요. 주거지역이 40%나 되니까. 그죠? 개발계획, 공모, 생산, 녹지, 도시지역, 외, 관농자. 국토부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 나왔죠? 그럼 지역 균형 발전 나왔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면 안 되죠? 못 나왔어요. 상업. 잘 나왔네. 자,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적 면적이 몇 프로 이하인지요? 30% 이하. 그럼 선구역 후계획은 다 30% 이하로 됐어요. 여기도 30% 이하, 여기도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예요. 하여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정답이 다 5번 내용 나왔어요. 40%,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개발계획 내용인데요. 개발계획 내용인데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차분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되는데요. 자,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나중에 차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민간임대, 공공임대 다 들어갔죠. 세입자 주거생활안정대책, 세입자,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계획,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기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 그런 세부 목록. 수용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입니다.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다 암기하나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봐봐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틀린 것은 되네요. 그럼 빨리 세, 단, 비용의 세부 목록 4번이 틀렸네요. 자,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세부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있잖아요. 환경, 재원, 보건, 복지. 여러분 이거 개발계획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에 차분히 개발계획에 넣을 수 있지만 4번 내용은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 99번 동의자 수 산정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입니다. 환지 방식은 속 시끄러워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짜려고 할 때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면삼 총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그때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될 때 면적의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면삼 총의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and 또는 아니고 와죠. 그냥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입니다. 첫 번째 논점. 그때 공유면 하나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 집권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 처우하는 겁니다. 3번, 4번.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 소유,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동일 공유자가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동일 공유자가, 자,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 그러니까 동일 공유자가 여럿 가져도 몇 개? 하나. 그 여럿을 대표하는 몇 인? 1인.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공유자가 여럿 가지면 대표 1인. 한 사람이 여럿 가져도 하나. 공유하면 대표 1인. 한 번 철회, 영원한 철회.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철회는 띠링띠링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회, 동의자 수 제외. 어떤 기준 시점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증가되고 변경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증가되고 변경된 것은 투기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 전. 토지 소유자가 증가되고 변경되면 기, 전, 이, 전, 변경, 전, 변경되니 아니고 요 수를 기준해서 동의자 수를 판단합니다. 변경 전 수를 기준합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면적을 포함할 때 국공유지 포함,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면삼 종이, 예문에서는 1이 와, 국공유지 데리고 와.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해요. 하나죠? 대표는 1인. 대표는 1인을 토지사로 본다.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어요.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일 때는요. 원래 공유면 대표 하나잖아요. 근데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하죠?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봅니다. 각각.
4번에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띠링띠링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예요, 변경전 수예요. 변경된이 아니고 그 전, 이전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회하면 그 자는 동의저수에서 제외한다. 한 번 철회, 영원한 철회한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이제 100번 왔습니다. 100번. 고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예상 문제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 중앙, 정부 간의 협의가 안 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자, 보세요. 국가, 중앙, 정부 간의 협의가 안 되면은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누구한테요? 국토부 장관에게. 1번,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더라. 2번,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더라. 중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국방부 장관이 요청하더라. 이렇게.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장관이 요청하면, 그래서 중앙행정위원장은 장관입니다. 자, 3번이 시험 문제 답으로 많이 나오죠. 공공기관회장이나 정부출입위원장이 일단 면적이 얼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해서요? 국가에 제한 들어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때 이걸 이렇게 지방공사하고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 공공기관회장이나 정부출입위원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은 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더라.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요, 이거 국장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지를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 천재지변 그러면 국장입니다.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어떻게 되냐?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자,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우리 어디서 봤을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관리계획 내용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조심할 건 지정권자의 시장 군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H공사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없어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되는 거. 국토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국가가 사업하더라. 2번 중앙행정위원회장 장관이 요청하더라. 3번 틀렸네요. 공공기관의 장이죠. LH공사 정부출입회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과 밀접한 관련과 제한 들어옵니다. 예, 3번 들었죠. 30만 이상입니다. 이제 3번을 30만 써놓고 지방공사하고도 참 많이 낸다라는 거죠. 지방공사 해당 사항 없다는 거. 천재지변이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개발사업이 필요로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걸쳐 있네요. 시도 개념이죠. 시도, 도에 걸치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자, 서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도도 상급자는 거죠? 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 이 단어 읽으세요. 2개 이상의 도하고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도시개발구역 규모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는요. 자, 도시 봐볼까요? 도시는 공장은 3만 이상, 나머지는 1만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딱 좋아요. 도시는 공업 3만 이상, 나머지는 주상생자 1만 이상. 도시 밖으로 가볼게요. 30만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10만 이상도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용지학부,
초등학교 용지확보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그러면 10만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는 어떻게 됐냐? 잘 봐보실래요? 3, 하나, 3, 하나 이렇게 있어요. 3 하나, 3 하나. 공장에서 곰 3만 마리, 곰 3마리, 나머지 1만. 보존 녹지는 시멘트 바르면 안 돼. 도시 밖은 관농자 3개 30만. 예조로 10만도 가능하더라. 초등학교 용지확보 4차 이상의 도로 설치.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10만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개발도 가능하고 작으면 합해서 가능하고요. 크면 분할해서 가능한데 분할할 때는 각각 1만 이상입니다. 이윤육선 개발구역 규모의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분할은 1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분할하려면 땅은 최소한 2만 이상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1만을 나눌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개발구역 규모입니다.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1만, 공장만 3만.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로 분할한 후 각각 얼마 이상일 때 분할 지정할 수 있죠? 1만. 최소 면적 1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행위 허가입니다. 허가받을 사항, 건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포함되어 있고 공장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고 한 달 이상,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심는 것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다 투기 행위 때문에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필지가 하나로 합병이 됐어요. 그때는 합병은 투기와 관련이 없죠.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토지 합병이죠. 토석, 채취, 중목의 벌채, 식재, 이게 형질 변경, 공유수면 매립이 형질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포함되고 또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도 허가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허용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급하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농사 짓는 거 허가 안 받죠? 세 번째, 농사 짓는 거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건조장, 탈곡장, 버섯재배사, 종묘 배양장 허가받지 않습니다. 4번,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도 손상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토석 채취, 지장도 없고 경관도 손상 안 하고 지장 없어 그러면 안 받고요. 5번, 존치 결정했어요.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싸면 거기는 여기 개발구에서 이만큼 존치 결정했대요. 여기다 물건 싸도 4번인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이 문제라면 시험 문제 답은 6번이죠. 조금 간 다음에 1, 2번까지 가긴 가는데 6번입니다.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는 조경입니다. 조경. 그러니까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경작재 임시식재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왜? 보상 대상이 되니까요. 경작재 임시식재입니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는데 어디에 심었어요? 경작지.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차피 이게 나올 거니까. 좀 더 간다면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은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요 1개월 신고가 헷갈릴 텐데 국토개혁법은 1개월 내에 신고됐어요. 근데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허가받지 아니한다 됐어요. 이 두 법에서는 신고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신고한다 그러면 X, 틀린 문장입니다. 신고한다는. 여기는 신고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해제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